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커리는 여전히 없고 위기수도 없는 골스가 홈에서 지금 3연승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데미안 릴라드가 이끄는 포틀랜드를 상대로 또 홈에서 경기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포틀랜드는 18승 16패 서부 8위를 하고 있고 데미안 릴라드가 뛰고 있는 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팀이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경기 전에 작년 골스의 우승 멤버였던 그리고 지금은 포틀랜드 선수가 된 GP2 게리 페이턴 2세가 챔피언십 반지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그리고 팬들이 사랑했던 GP2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도 할 얘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바로 경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쿼터는 골스의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 첫 슈팅 클레이 탐슨이 터닝 점퍼로 시작한 골스는 조던 폴의 업앤언더 레이업과 클레이 탐슨의 3점으로 9대0으로 경기를 시작한 골스는 포틀랜드의 작전 타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또다시 클레이 탐슨의 3점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조던 폴의 화려한 득점에 힘입어서 1쿼터부터 두 자릿수 득점차를 만들어내며 안정적인 경기를 시작합니다. 골스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점수차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골스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경기 컨트롤을 갖게 됩니다. 13점 차로 앞서고 있었던 골스는 1쿼터 포틀랜드의 마지막 공격에서 드레이몬 그린을 투입하고 또 포틀랜드는 수비만 하러 나온 그린에게 정말 1대1 일기토를 신청하면서 그린은 공격자 파울을 유도해냅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얻게 된 골스의 마지막 3초 공격에서 요즘 감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타이 제롬이 하프코트에서 공을 냅다 던지는데 그게 들어가 버리면서 완벽한 1쿼터를 41대25 크게 앞서면서 마무리합니다. 기분 좋은 1쿼터의 마무리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나 싶었던 2쿼터 시작은 포틀랜드가 또 다시 지배했습니다. 앰퍼니 사이먼스의 득점으로 쿼터를 시작하면서 골스는 순간 집중력을 잃은 듯 했고 포틀랜드는 2쿼터 10대0 런으로 바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작전 타임 이후 타이 제롬이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내면서 포틀랜드의 런을 좀 끊었고 조던 폴까지 3점을 2번 성공시키면서 다시 좀 점수를 벌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탄 포틀랜드의 백코트 릴라드와 사이먼스의 공격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득점해 오면서 골스의 리드를 조금씩 좁혀 들어갔고 정말 너무나도 환상적이었던 1쿼터에 비해 전반은 다소 아쉬운 60대 56 4점차 리드로 끝이 났습니다. 3쿼터 앰퍼니 사이먼스가 정말 롱3를 성공시키더니 다음 수비 장면에서 조던 폴의 슛을 블락하는 과정에서 바로 머리랑 등으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기장을 나가게 됩니다. 포틀랜드는 2쿼터 마무리 분위기를 정말 그대로 몰아서 제레미 그랜트의 3점으로 역전에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골스의 골밑을 공략해가면서 리드를 쭉쭉 벌려나갔습니다. 특히 사이먼스가 나가자마자 데미안 릴라드는 정말 스페셜한 선수가 됐습니다. 마냥 밀릴 수밖에 없었던 조던 폴은 포틀랜드의 루키 쉐이든 샤프에게 악몽 같은 무브를 안겨주면서 3번 연속 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하지만 조던 폴의 활약에도 포틀랜드는 득점을 멈추지 않았고 자시아트의 엔드원 플레이로 11점까지 점수를 벌리는 데 성공하는 포틀랜드입니다. 96대 88 결국 8점 차가 뒤지면서 이제 마지막 4쿼터를 맞이하게 되는 골스입니다. 4쿼터의 시작은 드레이몬 그린의 3점으로 시작을 하면서 골스가 달라진 에너지 레벨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레이몬 그린의 수비, 조던 폴의 화려한 레이업과 앤서니 램의 두 번 좋은 허슬 플레이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3쿼터 부상으로 라커룸에 갔다가 다행히 돌아오게 된 앰퍼니 사이먼스는 다시 한번 롱레인지 3점과 플러터로 리드를 지켰고 제레미 그랜트까지 또 득점,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는 골스였습니다. 그렇게 밀리기만 하던 골스였지만 간간히 득점을 이어가주면서 도저히 정말 쫓아가지 못하는 점수차로 벌어지지는 못하게 이렇게 잘 지켜주고만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급 레이업을 성공하더니 이후 쿠민가까지 탐슨의 스크린과 디비센조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쉬운 덩크를 성공하고 점수를 바싹 쫓아냈습니다. 결국 조던 폴까지 다시 한번 3점을 성공해내면서 경기는 이제 1점 차가 됐고 완벽하게 분위기를 탄 골스는 포틀랜드의 공격을 막아 세우고 쿠민가의 패스트 브레이크 덩크로 역전에 성공을 해냅니다. 이후 드레이몬 그린은 또 경기 막바지에 정말 슈퍼 세이브급 수비를 보여주면서 결국 클레이 탐슨의 코너 3점을
유도해냈고 4점차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경기장이 정말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포틀랜드는 이 사이드라인에서 공을 패스하지 못하고 5초 바이올레이션을 범하면서 소중한 공격 기회를 놓쳤고, 막바지 중요한 순간에 던테 디비센조는 데미안 릴라드가 가지고 있는 공을 뺏어내면서 수비에 성공, 그리고 바로 조던 폴의 패스를 받아서 경기를 끝내버리는 3점까지 성공시키면서 오늘 경기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을 챙긴 골스는 118대 112로 오늘 경기를 잡아냈고, 다시 승률이 50%를 넘은 19승 18패, 홈에서는 16승 2패로 정말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골스입니다. 오늘 경기 졌으면 그냥 리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난 3연승을 했던 그 모든 경기들도 사실은 너무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던 골스죠. 경기 하나는 이기든 지든 정말 재밌게 하는 골스입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초반에 막 치고 나갈 때 와, 홈에서는 정말 강한 골스다 싶다가 중간에 모멘텀이 싹 다 끊기고 포틀랜드가 막 치고 나갈 때 그냥 요거는 지는 거다, 그래 뭐 커리 위긴스 없이 이렇게 한번 질 때도 됐지 뭐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을 해낼 거라고는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네요. 저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커리와 위긴스가 지금 없는 가운데서 이런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탈탈 털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좀 정신을 차리고 공격에서 이제 1, 2 옵션이 없는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골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를 또 하나하나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밀린 골스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작을 해보자면, 일단 원정에서 막 지고 있던 경기와 요즘 골스가 오늘까지 이게 4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조던 풀과 클레이 탐슨입니다. 우리가 최근에서야,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 클레이 탐슨과 조던 풀을 보면 정말 환호하고 만나면 정말 뽀뽀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선수들이지만 사실 이 두 선수가 욕을 정말 먹을 대로 많이 먹었죠. 한창 질 때. 특히 커리 위긴스가 있던 그때에도 커리 위긴스가 거의 공격이 1, 2옵션이었다면 3, 4옵션이 돼버린 탐슨과 풀이 진짜 팀에 도움이 안 되는 무리하는 슈팅과 저조한 야투율로 경기를 여러 번 말아먹었었는데,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이 두 선수가 합쳐서 72점, 조던 풀이 41점, 탐슨이 31점입니다. 클레이 탐슨은 진짜로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커버 쳐주기 민망할 정도였는데, 일단 뭐 요즘은 흠잡을 거 없이 좋습니다. 슈팅이 잘 들어가는 거야 뭐 어떤 날에는 잘 들어가고 어떤 날에 안 들어가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기가 직접 슈팅 찬스를 만들어서 이 잘 하지도 못하는 그 드리블 치는 거를 확실히 줄여내면서 캐치앤슛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는 점과, 무리하는 슛들, 정말 자신의 이 선수로서의 그 꼰대 마인드, 약간 자신의 에고를 좀 덜어내면서 무리하는 슛이 확 줄었다는 점이죠. 아직도 클레이 탐슨은 골스 공격에서 공이 막 잘 돌 때 탐슨한테 가면 한번 내가 쏴볼까? 그 찰나의 0.1초 고민하는 게, 템포를 살짝 깎아먹는 게 아직까지 있긴 한데 그래도 막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탐슨은 요즘처럼 진짜 딱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탐슨은 그냥 슛 해야 돼요. 딴 거 드리블이니 뭐 패스도 뭐 해서 좋긴 합니다만 탐슨은 그냥 슈팅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로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큰 부상이 2번 있기 전처럼 그렇게 빠르게 수비가 안 될지 몰라도 여전히 수비에서도 정말 좋은 클레이 탐슨입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복덩이 소리를 다시 듣고 있죠. 조던 풀이 지난 8경기 커리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조던 풀이 주전으로 뛴 8경기에서 평균이 29.5점입니다. 물론 커리가 없어서 기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넣을 수 있는 거지라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NBA 전체를 둘러봤을 때 주전이 다치고 나가면서 이제 후보에서 벤치에서 대신 들어와서 평균 30점씩 맨날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 진짜 그 정도 공격력이면 이미 주전을 했겠죠. 근데 조던 풀은 사실 이게 벤치 멤버라는 게 골스가 참 대단한 팀인 겁니다. 일단 조던 풀이 공격에서 1옵션으로 팀을 지금 캐리해주고 있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슈팅이 효율적이냐 하면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난 8경기 동안 자유투를 평균 8.1개씩 한 경기당 쏘고 있습니다.
조던 풀이 작년 자유투 성공률을 커리를 제치고 1등이었는데 이 선수가 자유투 평균 8개씩 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선수로서의 무기거든요. 공격에서 플레이메이커로 쓰는 것도 조던 풀이 뭐 좋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 조던 풀은 그냥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선수가 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조던 풀이 그동안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큰 선수는 개인적으로 단테 디비센조입니다. 단테 디비센조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오늘 경기 마지막에 데이미안 릴라드 공 그냥 냅다 뺏어오는 장면부터 오늘 슈팅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경기를 끝내는 마지막 3점은 놓치지 않고 넣어줬습니다. 일단 수비가 너무 좋고 볼 핸들링이 무엇보다 되는 선수라서 사실상 포지션으로만 나누면 조던 풀이 포인트 가드고 디비센조가 슈팅 가드지만 조던 풀이 슈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포인트 가드 역할까지도 잘 맡아서 공을 잘 뿌려주고 있는 디비센조입니다. 그리고 디비센조는 리바운드를 진짜 잘하는 가드로 NBA에서 오랫동안 뛰고 있는 선수인데 공이 좀 멀리 튕겨져 나가서 뭐 자유투 라인 바깥까지 나가는 리바운드는 어디로 튀든 진짜 디비센조가 느낌상 다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점 진짜 잘 터지죠. 오늘 체이스 센터를 방문하는 이 GP2 딱 보면서 GP2 너무 그립다 싶었는데 약간 디비센조가 있어서 그렇게 좀 그리움이 많이 채워진 느낌을 줍니다. 물론 수비는 GP2랑 비교하면 1대1 수비는 뭐 좀 떨어지지만 근데 그건 뭐 GP2가 워낙에 뛰어난 1대1 수비 선수니까. 하지만 이 팀 디펜스는 좀 비슷한 것 같고 특히 볼 핸들링이 된다는 점과 3점이 코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든 쏠 수 있다는 선수라는 게 정말 골스에게는 너무나도 잘 맞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이거는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골스는 사실 드레이몬 그린 없었으면 진짜 지난 경기는 다 지는 거였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경기 막바지에 경기를 정말 잡아주고 이겨주는 거는 정말 드레이몬 그린입니다. 사람들은 박스 스코어랑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그린을 쉽게 막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린은 골스라는 좋은 팀에 운 좋게 만나서 커리 탐슨 같은 좋은 선수들이랑 뛰니까 잘하는 거지 뭐 다른 팀 가면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커리와 탐슨이 좋은 선수인 것도 드레이먼 그린을 만난 것도 물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이 경기를 뛸 때 동료들과 이 상대편을 합쳐서 이 경기를 뛰고 있는 모든 10명의 선수 중에 누구보다도 한 단계 앞서서 경기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선수라서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린은 어느 팀에 가도 그 팀의 전체적인 레벨을 올려주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린이 절대 팀에서 MVP가 될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숫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팀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거에 정말 절대적인 역할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드레이몬 그린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구를 정말 오래 보시고 경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그린이 얼마나 팀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골스의 투웨이 선수들 타이 제롬과 앤서니 램 이 두 선수도 없었으면 골스는 정말 큰일 나요. 지금 시즌 초반에는 앤서니 램이 좀 더 좋은 선수라고 많이 느껴졌었다면 요즘 대세는 타이 제롬입니다. 2년 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니코 매니언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크리스 치오자 그리고 올해 타이 제롬까지 이렇게 두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화하고 또 진화한 골스의 투웨이 포인트 가드를 드디어 찾은 게 타이 제롬입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최근에 얘기했어요. 이 두 선수 둘 다 너무 이 정식 로스터에 올려주고 싶은데 일단 남은 로스터 자리는 하나라서 그걸 쓸 수 있겠지만 이 둘 다 넣고 싶어서 일단 어떻게든 두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은 이제 이고달라 형님 자리를 그냥 아름답게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 두 선수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플레이오프도 같이 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뭐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난 경기에서 17점이어서 오늘은 타이 제롬 9점이지만 오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이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딱 팀이 딱 그 순간에 필요한 걸 해줘요. 자기가 매번 막 계속 슛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주는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골스의 슈팅이 계속해서 안 들어가고 포틀랜드가 계속 런을 막 가져가면서 점수차가 벌어지니까 타이 제롬이 일부러 파울 헌팅을 하면서 자유투 라인 가서 쉬운 득점을 하고 또 상대팀의 흐름을 뚝뚝 끊어놓죠. 이게 정말 똑똑한 농구거든요. 얘는 경험도 많이 없는데 왜 이런 걸 다 알고 하는지 정말 훌륭한 스카우팅으로 보석들을 뽑아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냥 최고의 포인트 가드 스테판 커리 밑에서 잘 배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던 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건데 이 선수들 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좀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위긴스도 곧 돌아올 것 같고 스테판 커리도 1월에 이제 다시 농구 훈련을 좀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디비센초와 조던 풀은 이제 다시 벤치로 가야 되고 타이 제롬이나 앤서니 램의 역할도 또 확 줄어들겠죠. 제가 막 미쳤다고 커리 위긴스보다 이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야 된다는 물론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야 된다는 게 그냥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경기를 4연승으로 마무리해내는 골스였습니다. 골스의 2022년을 좀 돌아보자면 우승을 했던 한 해라서 정말 뜻깊은 해였는데 내년 23년에도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 소망해보고 또 역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내년 다같이 정말 자신의 할 일 열심히 하시면서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또 오게 됐는데 또 언제 올 거라고 사실 장담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바빠요. 하지만 저도 시간을 많이 내면서 잠을 줄여서라도 좀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